자, 앞에서는 지금 평면 좌표 중에서 점에 대한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중선 정리, 그리고 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무게중심 얘기도 했고요. 다 점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파트에서 점, 직선, 원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직선, 원. 가끔씩 이제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가 따라 나올 수도 있고요. 접의 표면상에. 그쵸? 그래서 점, 직선, 원, 그리고 2차 함수. 이거 말고는 뭐 새로운 도형이 나오진 않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요, 직선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온다고? 직선의 결정 조건. 만약에 원의 방정식은 원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직선의 결정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평면상에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칠판에다가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칠판에다가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리면 다 직선이잖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딱 직선 하나를 픽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울기랑,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어떤 한 점이 주어지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또 뭐 있어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점. x1, y1, x2, y2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다.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y-y1은 기울기 m에 x2-x1 이렇게 되고요.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1번 경우랑 다른 게 x2, y2가 주어졌다라는 거야. x1, y1은 똑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두 점으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m 대신에 y-y1은 x2-x1 분의 y2-y1이 이 자리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 예,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결정 조건 두 가지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증명,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기울기랑 y 절편 알면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랑 크게 엇나가지 않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좀 더 상위 개념인 겁니다. 기울기랑 y 절편이란 건 뭐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진 내용이죠. 그쵸? 네. 그거의 상위 개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가 뭐예요? x2-x1분의 저거죠, 지금? x2-x1분의 y2-y1. 아니야.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자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자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학상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벌써 약간 불편해지죠? 자취의 방정식 문제. 예, 자취의 방정식 문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여라. 자취의 방정식 이런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 문제 해결 방법 알려줄게요. 첫 번째,
그 자취의 방정식의 주인공인 점을 x, y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y 사이의 관계식만 구하면 돼요. x, y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더 특별한 무엇인가는 없어요. 근데 어려워하죠. 심지어 이 자취는요,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자취 뭐밖에 없어? 결론이 정해져 있어. 직선. 원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2차 함수가 있긴 한데 그걸 문제를 내진 않죠. 결과적으로는 직선이랑 원밖에 없어요. 자취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어려워해. 왜 자취의 방정식 얘기를 꺼냈냐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지. x1, y1을 지나면서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점의 자취를 구하여라. 응?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여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봐요. px, y를 설정하는 거야.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x, y라고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랑 y 사이의 관계식만 구해주면 돼요. x, y 사이의 관계식.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관계식을 구해주면 p랑 요 점은 x1, y1은 사이의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러니까 m은 x-x1 분의 y-y1이잖아. 네, 그럼 이거 관계식 구했죠. 끝이에요. 그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네? y-y1은 m이? 이거를 그냥 x-x1을 이항시킨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직선 파트에서도 그렇고 뒤에 가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취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항상 그냥 x, y 놓고 그 문제 상황에 맞춰서 x, y 사이 관계식 딱 하나만 구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자취의 방정식 너무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끝이다. 그리고 결과도 이미 알아. 결과도. 직선 아니면 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취의 방정식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참고로 알아봅시다. 기울기와 한 점, 그리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인데, 두 점 중에서도 특별하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얘가 a, 0이고, 0,p라고 합시다. 0,b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냥 두 점 주어진 걸로 해서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되거든요. 하지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a, 0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0,b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n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문제에 그냥 y는 ax 플러스 b 혹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는 반면에 문제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 예를 들어서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풀면 되죠.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출제자가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준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x절편과 y절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사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구나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뭐 대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사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요 꼴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벌써 다 썼어요? 두 장 해놓을 걸. 괜히 한 장 해놨네. 그래도 꽤 이거 안에가 꽤 괜찮지 않니? 아니야? 선생님 신경 써서 한 건 이거 겉에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거 알아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두껍게 한 거. 원가가 한 건당 얼마였지? 한 건당 원가가 8,000원? 원가가 8,000원이에요.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교재비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내가 계산해보니까 문제집값만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1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에 다 문제집 아이들을 해주면은, 와, 씨.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2차 함수 했을 때에도 뭐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그것과 다른 거의 위치 관계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직선을 배웠으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 점 배웠잖아요. 그럼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도 중요해요. 뭐 있어?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위치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거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크게 세 가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 세 가지 뭐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수직인 경우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직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 한 점에서 만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나란히 가는 거. 평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일치한다. 그림상에서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만나는 건 교점을 뭘 의미해요? 교점은 만나는 건 해, 근을 의미하죠. 그 점에서 이 점을 요 직선에 대입해서는 요 직선에 대입해서는 다 만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해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해가 얘는 한 개라는 거고요. 얘는요. 해가 없을 때 존재하지 않고요. 얘는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의미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를 두 글자로 하면 부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해가 없다라는 거를 두 글자로 하면 불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없어진 말이에요. 하지만 불능은 진짜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죠. 근데 부정은 보죠. 부정방정식.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부정방정식. 무슨 뜻이에요? 부정, 긍정, 부정 그 의미가 아니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딱 정하지를 못한다. 그 의미고요. 불능은 해가 아예 없으니까 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불능, 부정 이거는 의미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부정은 좀 기억해 두세요. 해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한 경우라고 합니다. 부정인 경우. 좀 어렵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직선이라는 건, 어쨌든 아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직선이라는 건 x랑 y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쵸? 그럼 두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직선은 일반형으로 쓰면, y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일반형으로 쓰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럼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따지면 직선이죠.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리고 두 직선이니까 a-로 가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죠. 자, 요 세 개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수학적 용어라고 해야 되나? 평행할 때부터 볼게요. 평행하려면은 두 직선에 뭐가 같아야 되죠? 평행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기울기가 얘만 같아요? 얘는요? 기울기가 다른가요? 1차 하는 경우? 기울기 얘도 똑같죠? 근데 얘는 기울기만 같은 거죠. 기울기만 같은 거. 얘는요? 모두 같은 거죠. 기울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같은 거예요. 쟤는 기울기만 같아야 돼. 뭐 y절편이 있다면 얘는 y절편도 같아야 돼. 일치는. 하지만 평행한다는 거는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오케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언젠가는 만나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비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의 비가 되는 거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걸 기울기를 구하려면 y 넘겨가지고 b 다시 넘겨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 상황에 대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저 개수로 표현한다면 기울기가 같은 경우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쓱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를.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라고 하시면 기울기는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모두 같은 거는 뒤에 있는 상수항까지 비율이 똑같으면 모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비율이 다르면 이때는 기울기만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려면 a-분의 a는 b-분의 b 요게 그냥 다르면 됩니다.
이거 하고 다음 것도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하면은 끝나요?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하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원의 방정 진도를 좀 더 나가죠. 미나랑 지원이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영상으로 봐야지.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무슨 말이냐? 지금 두 직선이 있고 교점이 있죠?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하나로만 정할 수는 없고요.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이 직선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 직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뭐가 와도 뭐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C 다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둘 중에 아무 데나 K를 하나 싹 곱해요. K를 비례상수 K라고 그러는데 K를 싹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퀄 0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기 싫다. 네? 이게 왜 이 직선인가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뒤에 우리 원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 이 빨간색 직선이 왜 이렇게 식이 되냐면 일단 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잘 봐요. 이 식이 x, y에 대한 몇 차식이니?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복잡해 보이지만 x, y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나타내는 도형이 뭐예요? 이 식 자체가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이죠. 그치? 자, 요 직선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집어넣더라도 얘를 0으로 만들어주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집어넣더라도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인 거지.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성립하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요 놈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집어넣더라도 얘가 0이 되는 거죠. 맞죠? 다시 이거 보자. 얘는 뭐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치? 그런데 이 가운데에 만나는 이 점을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얘 대입하게 되면 저 점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얘도 여기 위에 있는 점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도 0이 되죠? 그러면은 요 놈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식이 되네. 여기 점 집어넣었을 때. 근데 얘는 뭐였어? 아까 직선이었잖아. 근데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 돼버린 거야? 요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즉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 거죠. 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두 개 그대로 쓴 다음에 한쪽에다 K 붙여서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자,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해. 자, 보자. 결과적으로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x, y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선을 나타내겠지. 근데 그게 어떤 직선이냐? 여기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고, 왜냐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리고 저 교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되고, 왜? 이 교점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저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든 둘 다 0이 되니까 얘는 직선이었어. 근데 어떤 직선이 돼버린 거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직선인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K의 역할은 뭐냐? K의 역할은 뭐예요? K의 역할.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맞아요? 엄청 많죠? 그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달라진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X의 개수 비율과 Y의 개수 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 K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놈이다. 됐어요? 자, 여기서 심화. 어떤 게 심하냐? 그런데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요 놈이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 그 직선이 뭘까? 요 직선 있죠? 얘는 표현 불가. 왜? 여기에다가 K를 곱해버렸으니까 요 개수비랑 같은 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요 개수비랑 같으려면 얘도 개수비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은 평행이거든요. 일치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비례상수 K가 곱해졌으니까 절대로 얘랑 똑같은 그 기울기 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표현 불가능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건 표현 가능해요. 언제? K가 0이면 그래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서 K가 붙은 쪽의 직선은 표현이 안 돼. 두 직선 중에서 두 직선 있죠? 두 직선 중에서 K가 붙은 쪽의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러잖아. 응? 선생님 그러면은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만약에 표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다가도 미지수를 붙여줘야 돼. 표현 가능하려면 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t를 붙여준다거나 t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이런 경우는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네, 표현 가능하려면 여기에도 미지수를 붙여주면 표현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t가 0이 되고 k가 1이면 이거 되는 거지. 뭐 k가 1이든 2든 상관없지만 네, 표현 t를 여기다가 앞에다 또 붙여주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 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종종 보게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두 직선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의 직선에다 K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되는구나. 그치? 그렇게 기억만 하지,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이제 원과 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또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화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됐고. 근데 뭐 사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 두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차식이잖아. 연립하면 되지. 연립하면 교점 바로 나와요, 사실. 교점 나오고 그 교점 놓고 그냥 기울기 뭐 m으로 놓든지 해도 상관은 없어. 그쵸? 선생님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가 편하다. 원의 방정식이 편하다.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느냐?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주어지는 게 다른 거야. 첫 번째 문제 유형. 삼각형의 점 중에서 꼭지점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삼각형의 점 중에서 그러니까 삼각형 밖에 한 점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삼각형을 2등분하는 직선인데 이 꼭지점을 지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 근데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어떤 직선이야? 여기 대변의 중심을 지나는 중선이죠, 중선. 중선인 경우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중점 구해가지고 이으면 되니까. 그럼 2등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가냐면 이번에는 꼭지점이 주어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꼭지점 밖에 한 점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지 이 삼각형을 2등분할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걸 이어봐요. 반대쪽에 있는 꼭지점이랑 이어보는 거야. 이어봤어? 이어봤는데 그 직선이 우연찮게도 여기를 2등분해.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우연찮게도 해보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이랑 이었을 때 그 직선이 여기를 지금 이 변으로 2등분하는가 중선인가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쯤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선이고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겠네? 그러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하는 건가?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삼각형을 2등분을 하나? 이렇게 하면 2등분 할 텐데. 이렇게 지나는 것도 2등분 할까? 이거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을 2등분 하지 않아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아니야.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2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밖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주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 봐봐요. 이거 반대쪽에 꼭지점이 이으면 누가 봐도 2등분 안 되죠. 얘는 어떻게 그러면? 얘는 그럼 무게중심 지나나? 아니라니까. 무게중심 지난다고 2등분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임의의 직선을 그어야 돼요. 그냥 그어야 돼. 임의의 직선을. 어떤 직선? 이거랑 이거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세 점이 나와 있으면. 그리고
여기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 여기 점은 나와 있고 여기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 어떻게 미지수로 잡아? 이거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거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 미지수로 잡은 걸 통해서 노란색 직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교점도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 가장 쉬운 거는 꼭지점이 주어져가지고 그 맞은편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문제. 두 번째, 꼭 삼각형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 뭘 기도해? 반대편에 꼭지점이 그었을 때 그게 중선이겠다. 중선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야죠. 별표 치고 넘어가야. 여기 먼 길 갑니다, 여기는. 정말 먼 길 가요. 곧 조만간 만나요? 조만간 만나요. 무식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이상한 삼각형이랑 해가지고 전체 넓이에서 절반이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로 구한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무게중심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됐죠? 다 지워도 되나요? 다 지울게요. 잠깐만. 아, 내가 다다음 하면 끝난다고 그랬지. 다음. 다음 해야 돼. 다음. 아직 3개 남았어. 다음. 그래도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안 보잖아요. 원래 모의 시험을 항상 9시에 봐가지고 그랬는데 목요일까지는 시험 안 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려나? 그거 학교 선생님도 못 물어봐요? 온라인 수업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도형의 이동 부교재에 올려놓으신 파일에 도형의 이동이 있던데 시험 5주 남았는데 도형의 이동까지 진도 나가나요? 나갈까? 진짜 많은데. 아니겠지. 우리 그거 중간고사 부교재도 뒤에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있었는데 안 했잖아. 그치? 문제 뺐잖아.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일단 원의 방정식까지만 할게요. 이제 이거 해야죠. 엄청 중요한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우고 있나요?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니까. 점이 있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점에서 직선까지는 무수히 많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뭐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죠. 그렇죠? 가장 가까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 외우고 있어요? D는 어떻게 돼요? 까먹었어? 괜찮아요. 까먹었어도 다시 외우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루트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기억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기만 하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서술형 증명 문제입니다. 서술형이든 아니면 빈칸 채우기든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시간 주고 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할게요. 그러면 유도해볼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 A, B, C, X1, Y1 있는데 이거 유도하려면 더 설정을 해야 돼요. 수선의 발까지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X2, Y2. 네, 그런데 이거를 뭐 X1, Y1, X2, Y2, A, B, C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D를 구해내면 되는데 D는 지금 X1, Y1과 A, B, C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 X2, Y2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는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X2, Y2를 좀 제거를 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풀면 할 수 있거든요. 필기하면서 보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를 하든 외우든 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백지에서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정말 중요해요. 자, 이 상황을 일단 표현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D를 구하는 상황인데 D는 뭐냐면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거를 구해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x2랑 y2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x2랑 y2가 없어지는 대신에 a, b, c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적절한 관계식을 표현해가지고 x2, y2를 좀 없애주고 나머지를 대입하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 x2, y2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2, y2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 여러분이 딱 봐도 어떤 상황 있어요? 이거 수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x2 x1 분의 y2 y1 요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죠.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유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됐어? a분의 b입니다. a분의 b랑 같아지는 거예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 표현했던 x2-x1과 y2-y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x2하고 y2를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일단 x2-x1을 일로 올리고 b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a분의 x2-x1 은 b분의 y2-y1이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어떤 포인트? 유리식이죠? equal k 이렇게 놓습니다. equal k. 그러면 x2-x1은 뭐예요? ak가 되고 그 다음에 y2-y1은 bk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일단 여기 대입.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 묶어주고 k제곱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k만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x2가 뭐예요? ak 플러스 x1
y2가 bk 플러스 y1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도 지금 집어넣어 줬지만 여기에다가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2 대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x1 플러스 ak.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y2 대신에 들어가면 y1 플러스 bk. 정신줄 잡고 있죠? 정신줄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자, 그러면 이거 k로 묶어줘 볼게요. k로 묶어주면 a제곱, 여기는요 b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0이죠? 그러므로 k는 뭡니까?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나누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제곱 b제곱이 하나는 약분되는데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두 개 들어가니까 분모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약분됐는데 얘가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얘는 지금 루트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으로 분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분모는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됐죠. 망했어요. 몇 번이고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필기해보시고,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봤으니까 유도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앞에 참고하시고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좀 꺼놓고 했으니까.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일 때만 물어본다. 그렇죠? 만날 때는 거리가 없어요. 평행일 때만 물어보는데 평행일 때 거리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요.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서 이 점과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림상에서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왜?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로의 길이 차이를 모르더라도 이 세로의 길이 차이만 알면 이 삼각형과 이 기울기를 이용한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닮음비를 아니까 이 길이 차이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y는 2x 플러스 4가 있고 y는 2x 플러스 1이 있다.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세로 길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요 직각삼각형도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루트 5가 되죠.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5분의 1 하면 루트 5분의 3이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면은, 잘만 쓰면 되게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2개 남았어요, 이제 2개. 지울게요. 아직 지우지 마. 지워요? 2개.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좀 고난도 문제, 아니면 조금 귀찮은 문제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두 직선이 만났을 때 각의 이등분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내각 외각이 아니라 두 직선이 만났을 때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직선. 무슨 얘기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만났어.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만났을 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각을 이등분하는 거지.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각을 이등분하는 건 두 개야. 이렇게. 항상 두 개입니다. 두 직선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점으로부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항상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조건 수직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180도인데 180도인데 이걸 이등분했고 이걸 이등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등분한 거 그리고 여기 이등분한 거 하나씩 가져가면 당연히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두 직선은 항상 수직이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응? 이 노란색 직선 어떻게 구해요? 노란색 직선은요,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 점을요, px, y라고 설정을 하고요. 요 거리랑 같겠죠? 요 거리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게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직선과 px, y와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현한 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자, 얘는요. 이 점이고 이 직선 나와 있어.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가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요. a 다시 제곱 플러스 b 다시의 제곱의 루트 분의 절대값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되죠. 이 둘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죠. 문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온 거예요. A, B, C와 A, B, C, 가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그쵸? A, B, C와 A, B, C가 주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 B, C와 A, B, C의 적당한 값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랑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근데 이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요? 절대값 아니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이 연에는 x랑 y가 둘 다 들어가 있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이거 범위 어떻게 나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fx와 절대값 gx가 만약에 같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양변을 제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얘는 이거의 정답은 fx랑 gx가 같거나 혹은 fx랑 마이너스 gx가 같은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경우냐? fx, gx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아니라 부호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fx는 절대값 gx 이렇게 나오면 양변 제곱하고 뭐하고 범위 나누고 그게 아니라 그냥 fx는 gx 혹은 fx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그냥 편하게 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되거나 아니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그냥 아무 데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위에 거일 거고,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하면 밑에 거랑 똑같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3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왜 두 개 나올까? 왜 두 개 나올까? 하나는 노란색이면 하나는 보라색인 거죠. 아, 근데 선생님이 얘를 잘못 들었어. 원래 이렇게 딱 하면은 둘이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아무거나 숫자를 써서 그래. 근데 원래 이렇게 딱 하면 둘 다 둘이 수직이어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원래는 둘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숫자를 뭐 지금 어떻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거나 써가지고 그런 겁니다. 원래는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안 끝났어. 남아있어 또. 하나 남았어, 하나. 수업 들어보니까는, 아, 내가 까먹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 아, 유정이는 알고 있었어야지. 수업 언제 했지? 이거 2월 달에 했었나? 아니다. 1월 말에 했구나. 유정이 언제 왔죠? 아, 그랬나? 2월에 왔으면 안 돼. 겨울방학 때 중간에 왔는데. 블랙라벨 선생님이랑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했을 텐데. 아주 엄청 고생했었는데. 지울게요. 세미랑 다은이랑 지영이는 3월 딱 하고 왔죠. 코로나 끝나고 개강할 때. 자, 마지막. 신발끈 공식. 나 강아지가 아주 우렁차게 보네. 신발끈 공식 뭔지 알아요? 신발끈 공식이 뭐예요? 세 점을 알 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세 점이 주어져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고, 저 신발끈 공식은 용어예요. 공식 용어. 그냥 외우기 쉽게 지은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신발끈 공식이라고는 안 하고 슈레이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진짜로 신발끈 공식은 슈레이스 검색해봐요. 신발끈 공식 딱 치면은 딱 슈레이스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게 왜 신발끈 공식이냐? 자, 교육과정 외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줍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줘요. 안 그럼 너무 복잡해서. 하지만 우리는 x1, y1 세 점을 그냥 다 모른다고 하죠. x2, y2, x3, y3 점이 있고 여기 S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넓이가 뭐냐? 자, 봐요. 이게 2분의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알던 사람 알겠죠? 여기 2분의 1이 안 썼는데요. 선생님, 여기 뒤에 x만 y 한 번도 안 썼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은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고입니다. 이건 참고.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값으로 이렇게 배웠겠지만 이건 절대값이 아니라 벡터 알아요? 혹시 벡터? 스칼라하고 벡터 할 때 벡터인데 벡터의 우리 내분 외분 있듯이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과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벡터의 외적이거든요. 벡터의 외적 기호예요, 이게. 근데 뭐 이거 벡터의 외적은 대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근데 벡터의 외적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아주 쉽게 가능해요. 그런데 벡터의 외적을 모르잖아. 나도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벡터의 외적을 모르는 대신에 그거를 쓰면 아주 쉽게 가능하니까 그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려고 2분의 1 써주고 x1, y1도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절대값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출발은 그게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잘 외우려면 쉽게 외우려면 2분의 1도 써주고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저렇게 연결을 시키면 요 모양이 신발끈 모양이니까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 명칭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죠? 아니요? 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공식 명칭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연결된 것끼리 곱하고 다 더해. 2분의 1 절대값 하고요. 연결된 것끼리 곱하고 다 더해. x1, y2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하고 연결된 것끼리 곱해서 다 더해. x2, y1 플러스 x3, y2 플러스 x1, y3 그리고 그거의 차.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뭐를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그거의 차. 이것이 저 지금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죠. 됐어요?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느냐? 증명.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이 세 점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미 할 수 있었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어요? 배웠어. 어떻게 해요 이거 넓이? 여러분들이 공식 몰라.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사각형 싹 그려가지고 사각형 싹 그려가지고 이 사각형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1, 2, 3, 3개 빼주면 그러면 이거 나와요. 오케이? 예, 증명 이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증명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지 같은 증명인데요. 거지 같은 증명인데 자, 이거 직사의 반정식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했잖아. 구하는 거 배웠잖아. 예? 이거 그러면 이 직사의 방정식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식이 거지같이 나오겠지만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 사이의 거리 곱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곱하기 요 높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거 유도하는 거 안 나오거든요. 이거 유도하는 거 안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이거나 해보죠. 이거나 x1, y1이 0,0이라면 x1, y1이 0,0이라면 그러면은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 x1, y1이 0,0이라면 요놈 0 날라가. 0 날라가. 뭐만 나와요? 2분의 1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랑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그래서 x2, y3
그쵸? x2, y3. 그 다음에 x3, y2. 크로스해서 곱하고 그거 빼주면 됩니다. 한 점 원점으로 나오면. 이렇게 외워서 x2, y3, x3, y2만 남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 끝난 거예요. 아따 많이 했다, 그치? 스텝 1을 잠깐 보시면 스텝 1이 그 앞에 선생님이 6, 7, 8단원이거든요. 6, 7, 8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가 6, 7, 8단원인데 이거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라고 숙제 내줄 겁니다. 다 해와야 돼, 앞에. 그래서 6, 7, 8단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셔야 되고요. 개념 설명 따로 없어도 해야 돼. 알겠죠? 68단원 해오시고 그 다음에 9단원 지금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했죠? 이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목요일까지 해보세요. 문제가 48문제거든요. 예,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을 목요일까지 해오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자기 아까 말했죠. 그 센이든 뭐든 자기가 집에서 예전에 풀었었던 기본서 마풀이든지 뭐든지 바이블이든지 찾아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그 물어봐서 왔으면 좋겠네요. 목요일까지 내일 물어볼 수 있나? 내일이나 모레나 학교에서 물어봐서 원의 방정식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의 방정식이 선생님한테 바로 문자로 알려주세요. 원의 방정식 들어간다라고 하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다 설명할 거고 원의 방정식 만약에 안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 목요일부터 시험 봅니다. 목요일부터 모의 시험 본다고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내일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려줄 수 있으려나? 내일 수학 들은 사람? 쉬는 날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야지 되겠지. 그러면은 채팅으로 못 물어보나? 선생님 녹화한 걸로 해주시잖아, 그치? 그럼 못 물어보나? 댓글로? 댓글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별 얘기 못 받았으면 원의 방정식까지 일단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목요일부터 모의 시험 1회. 목요일부터 모의 시험 1회 봐도 우리 9회밖에 못 봐요.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대안을 마련해 볼 거예요. 이제 조교 선생님도 오시니까 월요일, 금요일에 학원 있는 사람? 있어요? 월요일 다 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 월수금. 수요일 없어요? 수요일 없어요? 왜 다 수요일에 없어? 있어. 몇 시에서 몇 시? 9시부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9시에 가해예요? 전화번호 9시에서 11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교 선생님이 월수금에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시험을 그냥 월수금에 선생님은 다른 수업 하고 있겠지만 월수금에 와서 시험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볼 시간에 우리는 문제를 더 풀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테니까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7월 24일 날 시험이면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시험 범위는 많고 여러분 자신은 없고 이거 지금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도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스텝 1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스텝 1을 끝내야 되거든요. 목요일 날 또 원의 방정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원의 방정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풀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6, 7, 8단원도 풀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스텝 1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씩 끝내야 돼. 일주일, 스텝 1, 2주일에 스텝 2, 3주일에 스텝 3, 마지막에 파이널. 그러면 1주 남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중간고사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씩 스텝 하나씩 끝낸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팍팍한데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6월달은 특히 수학 공부에 집중을 해주세요. 오케이. 하다 뭐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 진도를 좀, 했으니까 마치고, 그것 좀 정합시다. 원래는 이제 시험 끝나고 오면,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거든요. 시험 잘 본 사람도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 시국에 뭘 시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선생님이, 뭐 지원이도 오고, 올 거잖아요. 미나도 오고 하면은, 선생님이 뭐 하나씩 시켜줄게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알겠죠? 뭐 치킨이든, 뭐 피자든, 뭐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있나, 집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아이스크림이든, 뭐 하나씩 시켜줄 테니까는, 집에 가서 뭐 먹을지 생각해갖고 오세요, 목요일날? 족발이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을 수 있게.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뭐 시험의 난이도가 뭐 어렵진 않았지만 선생님 생각보다 여러분들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느끼고 자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1학기 등급은 기말고사에서 갈라지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해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목요일날 봅시다.